안녕하세요. 화장재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죠. 유럽이나 대만, 홍콩 등등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1명이고 추가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31일 전세기를 통해 중국 교민 168명이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들은 검사 진행 후 충남 아산 200명, 충북 진천 150명, 증세 18명으로 나누어 격리 수용합니다. 이 통계는 31일 오후 3시 반 통계입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은 우한폐렴이라고도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박쥐에서 발견되는 병원체지만 다른 동물을 숙주로 변이형이 발생합니다. 이 변이형은 사람에게 감염된 후 전염을 거쳐서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2020년 1월 23일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 일대가 봉쇄되었으며 1월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8개국 9,812명 중 사망 213명의 감염자가 보고되었고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한국에는 방한 중인 중국인이 1월 20일 최초 감염자로 확진되었고 우한에서 귀국한 한국인이 24일, 26일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감염자로 우한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한국인이 27일 네 번째 감염자로 확진되었고 30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병원체로 밝혀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게놈 분석 결과 사스의 병원체와 89.1%의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은 주로 호흡기로 전염됩니다. 감염되었을 경우 바이러스는 폐를 침범하여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을 증상이 발생하고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끝에 심한 경우 폐에 손상이 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잠복기는 3일에서 7일이지만 최장 14일까지 이어지기도 하며 잠복기 중에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 번식이 빠르고 변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인체에 감염시키는 표면 항원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개발과 임상 실험은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바로 내성이 발생해서 효과가 급감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방을 위한 백신이나 직접적인 치료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질환에 감염되었을 때는 체내 면역력 활성화도 향상시키거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세균성 폐렴 등 합병증을 방지하는 항생제 투약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이 질환의 특성을 바탕으로 외출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외출 시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을 통한 전염을 예방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한 지역을 피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나 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져야 하며 귀가 후에는 옷을 벗어서 세탁을 해야 합니다. 자, 경기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 2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가 4명 중 3명, 세 번째 확진자는 고양시, 네 번째 확진자는 평택시의 거주입니다. 세 번째, 여섯 번째 감염자가 이른데요. 이들과 접촉자를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확진자 거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해 관리를 받고 있는 경기도민은 16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역학조사에 따라 기존 확진 환자의 접촉자 파악을 범위가 늘어난 것이니
이 숫자의 증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님은 경기도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한 민관 합동 전문가들과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지사님은 늦장 대응이나 소극적 대응보다는 차라리 과잉 대응이 낫다라는 것이 도의 대응 방침이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심 환자를 신속히 선별하고 유증상자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유입 방지를 위해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향후 선별 진료소 의료기관 수를 지속해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별 진료소 지정 기준에는 응급의료기관급 이상 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격리, 진료검사, 공간 확보, 폐렴 확인을 위한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 설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역학조사 교육을 수료한 민간 역학조사관 6명을 도지사 권한으로 임명했습니다.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간병인, 의료인 등 의료기관 내 외국인 종사자 중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 방문자와 접촉한 사례를 보건소를 통해서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안내한 홍보물을 부착하고 현수막과 포스터는 물론 각 시군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집버스, 경기도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예방수칙을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기본소득 박람회가 대규모 행사인 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월 6일에서부터 8일까지 하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잠정 연기하고 2월, 3월 도 주최 행사를 축소 및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고양시와 평택시의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우선 방역대책비로 긴급 투입하고 투입된 기금으로 방역용품, 손세정제, 위생용품 등을 구입해 보건승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9개의 시군과 소방재난본부에도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 30억 200만 원을 오늘 추가 지원했습니다. 일곱 번째, 도는 대중교통 방역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식될 때까지 버스 및 택시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버스 업체들의 대상으로 1일 1회 이상 방역소독 활동을 실시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리고 승객을 위한 손세정을 차에 내에 상시 비치도록 했습니다. 여덟 번째, 최근 14일 이내에 1월 13일에서부터 27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도 및 공공기관 직원 형황을 조사해 해당 직원이 있다면 입국 후 14일이 지날 때까지 자가격리를, 재택근무를 조치하고 보건소 종사자와 119 구급대 등 일선 근무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홉 번째, 현재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 명지병원과 국군수도병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6실 28병상을 운영 중인 가운데 확진자가 추가 발생한 경우 경기도의원 6곳을 활용할 방침인데요. 이들 의료원에는 국가 지정 병상 수준인 8개 병상, 음압병상인 23개 병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상이 부족한 경우 의료원 전체를 활용하고 접촉자 격리시설로 경기도 인재개발원 수도관 41실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은 민간의 모든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총동원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기 확산을 방지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도민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는 2월 4일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남북교육협력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경기지역회의 주최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과학기술 전문가와 시군 남북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남북 간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소장이자 독일 티빙케 대학 방문교수인 강호재 박사의 북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 모색과 과학기술을 통한 남북협력의 경기도의 역할 기조 발표 시작으로 북전원회의 결정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 비핵화의 문제점과 새로운 가능성 검토, 북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영 모델 모색 등 패널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 간의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평화적 활용 방안 제고와 남북교육 협력의 계기로 삼는다는 구상입니다. 경기도는 토론회에 앞서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토론회, 한반도 평화생태 생물권 보전 지역포럼, 남북 평양 공동선언 1주년 기념 분단을 넘어 평화로 토크 콘서트, 남북 공동선언 12주년 기념 평화염염 청년 토크쇼, DMZ 국제적 위상 강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 광주학생 독립운동 90주년 기념 청소년과 함께하는 평화톡톡, 남북 교류협력 창의적 해법 모색을 위한 평화 대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쭉 기울여 왔습니다. 이후 평화기획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현 남북관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성 관광 등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도민 공감의 장을 확대할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북측의 과학기술은 상당한 수준을 도달한 부분이 있으며 북측의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거나 과학교육 교류부터 시작한다면 한반도가 세계적으로 과학강국이 된다는 잠재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이재명 지사님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이전부터 토론을 비롯한 여러 행사들을 주최해왔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교류가 점차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앞으로 행보가 기대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박람회가 연기되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함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이재명 지사님과 관계자들이 계시니 경기도는 이번에도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사님, 관계자 여러분, 화이팅! 노력하는 허정재가 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